왜 미국에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았을까? 위기는 강한 권력을 부른다. 20세기 전쟁과 혁명 이후 근대 국가의 제도와 법 위에서 독재자가 등장했다. 독일엔 히틀러, 소련엔 스탈린, 이탈리아엔 무솔리니, 중국엔 마오. 그런데 이 명단이 비어있는 나라가 있다. 미국이다. 링컨도 루즈벨트도 충분히 독재자가 될 수 있었다. 미국도 전쟁을 겪었고 내전이 있었고 대공황이 있었고 세계대전이 있었다. 조건만 보면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. 이건 우연이 아니다. 미국은 처음부터 권력을 잘 쓰는 방법보다 권력을 막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다.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, 식민지의 동에 없는 통치와 반복된 영국 국왕의 권력 남용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.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막을 장치가 없는 게 문제 아닌가? 이 질문이 미국 헌법의 출발점이 됐다. 그래서 미국 헌법은 처음부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다. 미국 대통령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. 하지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.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지만 법을 만드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. 연설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. 이 삼권 분립 구조는 대통령이 권력을 모두 쥐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. 이 구조는 실제로 여러 번 시험대에 올랐다. 남북 전쟁 시기 나라는 찢어졌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. 링컨은 전쟁 중 비상 권한을 행사했다.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그 권한은 되돌아갔다. 링컨 시대에는 임기 제한이 없었고 전쟁 중 권한은 커졌지만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. 헌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제도 때문이었다. 시간이 흘러 대공황이 터졌다. 은행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졌다.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았다. 정부가 나서라. 루즈벨트는 국가 개입을 밀어붙였고 대통령의 권한은 눈에 띄게 커졌다. 하지만 법과 의회는 그 권력을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다. 그리고 루즈벨트 사망 이후 미국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헌법으로 고정했다. 강한 지도자를 보고 더 강한 지도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제안을 선택한 것이다. 미국에 독재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국민이 현명해서도 대통령이 착해서도 아니다. 독재자가 되려면 권력을 쥔 뒤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 미국의 제도는 바로 그 지점을 끊임없이 잘라낸다. 선거가 있고 임기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의회가 있고 주 정부가 있다. 어디 하나만 장악해서는 아무것도 끝낼 수 없다. 이건 미국의 미담이 아니다. 권력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구조에 묶어둔 결과다. 이 채널은 주요 사건과 이면의 흐름을 추적합니다.